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늘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시사 이슈 원두 제가 잘 갈아 내려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몸을 데피십시오. 어, 제가 늘 그 좀 달달하고 좀 그 편안한 그런 커피를 내려드리고 시사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요즘의 상황이 꼭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카라멜 마끼아또 같은 시사 이슈가 아니라 계속 좀 쓰디쓴 아메리카노 그런 커피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씨를 한 번 더 갈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드렸죠. 대체로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드렸습니다. 정의당 당원이면 정의당 당내에서 논쟁을 하고 진출투쟁을 벌이고 학생들 그 정의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 선언이나 하는 그런 행동은 민주주의자의 태도답지 않다. 내부 토론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태도에 좀 문제를 삼았는데 그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논리적인 반박을 좀 더 이분께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제가 깊은 빡침에 며칠 안 지났지만 진중권 씨를 다시 한번 시사 이슈로 시사 원두로 좀 갈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한국일보와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오늘 진중권 씨가 진보의 근본적 문제는 반성과 성찰을 막는 구조다 이러면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바로 조국 기부대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을 태극기 부대에 심지어 빗대는 막말을 했군요. 같이 나도 조국이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온 사람으로서 깊은 빡침을 느끼면서 이 콘텐츠를 급히 제작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주류 언론이죠. 제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대한 언론입니다. 영향력 면에서 당연히 한국일보 현재로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키워나가 보죠. 이런 사람들의 이 막말에 가까운 논평도 주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서 여론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 언론 만들죠. 우리가 영향력 더 그냥 키워버립시다. 이 콘텐츠를 여기저기에 배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분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한번 제대로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진중권 교수와 더 이상 인터뷰가 곤란할 정도로 이제는 진중권 교수와 사상 논쟁을 좀 벌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중권 교수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인터뷰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와 인터뷰 안 하시겠죠?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러나 이게 여론이 잘못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가 그냥 진중권 교수의 말만 또르르 듣고 대중에게 잘못된 여론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대중들이 갈 길을 제대로 잘 잡아주는 게 그런 올바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자,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문재인 정권이 조국기 부대, 막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태극기 부대에 빗댄 그런 막말을 쓰면서 조국기 부대를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공정성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구나 지켜야 할 룰이자 윤리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진보가 이끌어왔던 서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진 교수는 또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를 공격해 무력화시키기보다 보니 반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며 진보 세력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주문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일보의 오늘 2019년 11월 20일 오늘 제 생일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기분 나쁜 기사가 저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내 생일 기분 다 망쳤습니다. 자, 진중권 씨, 진중권 교수의 날카로움은 여전하네요. 날카롭게 말하는 건 여전한데 그 날카로움이 방향을 잃고 춤을 추면요, 그거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아니라 그냥 칼춤 추는 거죠. 사람 막 아무나 베고 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치료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칼입니다. 망나니의 칼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이 망나니의 칼이 돼서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카로움만 갖고 있지 방향을 잃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분의 말은 현재로서는 글쎄요, 칼이라기보단 흉기에 가까운 그런 말이고, 한국일보는 또 아무런 성찰 없이 또르르 진중권 교수에게 달려가서 이런 거를 여론화하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와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영 논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당 학생위원회 그 서울시당 학생위원장과 얼마 전에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다른 세상을 위한 연대에 이제 초청받아서 지난주에 이제 가서 이제 토론하고 왔는데, 그거 내용 그대로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정의당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드릴게요. 먼저 진영 논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조국 교수가 이게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진영주의자들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분석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검찰의 이제 어떤 그 중심이 된 그런 보도들만 보면 현상적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조국이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두고 판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재판 보고 판단하자. 법무장관 적절한지 그래 한번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국이다라면서 촛불을 든 사람들은 구분해서 봐야죠. 조국과는 굳이 뭐랄까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뭐 조금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좀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죠.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딸의 입학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좀 드러난 차명 주식 투자권 부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좀 난감해요. 좀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건 좀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의 이제 그 공직자에 대한 그 어떤 도덕적 요구 수준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제 가족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가족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법무장관으로서 과연 법무검찰 이 사람들의 이 낱낱의 어떤 그런 개혁들을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조금 당연히 비판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0%에 가까운 이제 국민들이 조국 장관, 법무장관을 이제 반대했던 건데, 그러나 조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고 나선 사람들의 심리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그 손팻말을 외친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나도 사모펀드에 투자해봤다. 나도 내 자식 특혜 입학시켰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 편이니까 이런 거 다 눈 감아 줍시다. 이런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있긴 있겠죠. 아주 극소수로. 예. 어딜 가나 좀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100만 명, 200만 명의 촛불 대다수가 이런 생각으로 그 손팻말을 들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세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도 나도 조국이다 손팻말을 간단하게 들고 왔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왜냐? 그 손팻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지합니다. 계속 밀고 가십시오. 국민이 옆에 서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 지금 그 검찰의 발표와 언론 보도들 보면 우리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어. 그러나 지금 아니면 검찰개혁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밀고 가세요. 그리고 재판 이후에 뭐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때 가서 책임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거지.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사모펀드 오케이, 검찰 자녀 특혜 입학 오케이, 이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좀 화가 납니다. 제가 조금 뭐 언성이 높아지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모욕당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들을 조국기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진짜. 좀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전 이거 진짜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일보가 그 예전에 한겨레가 굉장히 큰 실수했잖아요. 노무현 관장사 뭐 이런 거 제목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 그거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막말을 지금 제목에 뽑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우리를 조국기 부대라고. 이 웃음의 의미는 제가 허탈감과 어이없음의 의미입니다. 어휴 참. 자, 다시 좀 진정을 하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중권 교수의 분석대로 조국 교수에게 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허물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발표했다고 그게 다 기정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런 예는 우리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밝혀냈잖아요. 그때 검찰 공소장 내용만 보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꼼짝없이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거 증거 다 조작된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그거 수사한 검사, 책임 있는 검사 한 달 정직 시켰어요. 한 달 정직. 예. 그거 그냥 휴가 보낸 거죠. 어디 발리나 하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일광욕 하고 왔을 거예요. 그 검사. 예. 검찰이 발표하면 그게 다 그 공소 사실 내용은 다 사실이 되는 겁니까? 재판하기도 전에? 예. 진중권 교수 왜 이러세요? 예.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봐도 그래요. 조국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되지도 못한 상태예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으로는. 예?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봤는데 조국 본인과는 연결도 아직 못 시켰습니다.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이제 평소의 삶의 태도, 동생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참조하십시오. 조국 교수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집안일에 대해서. 자, 그리고 뭐 이건 또 하나 봐야 될 게 말이죠. 검찰의 무능력 이런 걸 떠나서 검찰 수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봐야죠. 예.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 수사기관 출입해본 기자들은 다 압니다. 예. 지금 조국 수사가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됐다고 진중권 교수는 분석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어떤 수사라는 건요. 수사기관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시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시작된 수사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수사들을 일단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바로 그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거든요.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정보과라고 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분석하는 따로 수사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기초 자료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부에 보고해서 이건 진짜 수사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사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사예요. 내사라는 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통과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제보는 검찰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시작됐느냐? 뻔한 거죠. 법무장관에 임명될 것 같으니까, 검찰 개혁시킬 것 같으니까, 알량한 그 권력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던 거, 그거 그 창고에 그거 조국 있었지? 가지고 와봐. 그때부터 열어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예.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건 정말 제가 이거는 저같이 한 10년 이상 이제 수사기관 출입하면서 이제 취재해본 기자들은 100이면 100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순진한 기자들이나 모르는 거예요. 그 꽃놀이패를 가지고 이거를 언제 터뜨릴지 시점을 조율하는 건 그건 명백히 수사 과정, 객관적 수사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과정인 겁니다. 진중권 교수님. 순진하게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 검찰의 이 의도를 이미 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우리 대통령 한번 잃어봤잖아요. 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 논두렁 시계.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서거했어요. 그거 검찰이 아주 나쁜 빨대가 언론에 흘렸는데 지금 와서 다 밝혀졌잖아요. 눈두렁 시계 같은 거 버린 적도 없고 그런 진술도 없었던 거. 근데 그거 누가 퍼뜨린 겁니까? 아마 검찰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거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증언들이. 예, 검찰은 끝까지 안 했다 그러고. 예?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 국정원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시 검찰 책임자가. 예. 그럼 누구겠습니까? 검찰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SBS 법조 기자한테 흘려준 거죠. 예. 검찰과 국정원이 작당해가지고 대통령 한 명 죽인 겁니다. 예. 우리 그거 경험해봤잖아요. 예? 다스 수사 어떻게 뭉개졌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예? 검찰이 어떤 수사를 시작하는 건 절대 객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정치적 과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의당도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에 찬성하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맞물려 있었던 거죠. 조국 법무장관을 반대하자니 조국을 이제 그래도 지지하는 정의당 당원들의 이런 우려와 심리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 조국보단 아무리 봐도 검찰이 훨씬 100배는 더 나쁜 인간들인 게 너무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봐왔으니까요. 예? 말 조심해야죠. 조국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무턱대고 옹호하자니 조국을 조국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검찰이 더 부패 세력이라서 이게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시키겠다고 지들이 주체가 돼서 나서니까 이거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네. 조국을 덮어놓고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이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하는 게 진중권 교수는 이해가 안 됩니까? 어쩌면 진중권 교수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했잖아요. 진중권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야, 비리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건데 왜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렇게 추모할까? 비리는 비리고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 그런 얘기를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와서는 좀 의심이 드네요. 그때 진중권 교수가 따로 그때 뭐라고 한 얘기는 없죠. 예. 이렇게 비리는 비리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검찰은 아주 환호를 할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정의당이 이제 조국 법무장관을 이제 옹호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판단 유보. 왜냐? 검찰 여전히 수사 단계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정경심 법무장관이 아니잖아요. 예, 조국 법무장관이죠. 그래서 조국 교수가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데 본인이 몰랐다고 그렇게 강변하니까 예, 우리 편이니까 뭐 무조건 믿어주자 이런 게 아니라 조국 교수가 살아온 삶의 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궤적을 보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히 우병우 민정수석의 집안과는 분명히 다른 집안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평가를 좀 달리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친구라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있어요? 진중권 교수가 예? 무슨 조국 교수에게 컴플렉스라도 있습니까? 왜 확인을 안 해봐요? 저는 확인해봤습니다. 조국 교수에게도 확인해보고 얼마 전에 김경률 그 참여연대 위원장 있죠. 전 그분과도 만나서 1시간 논쟁하다 돌아왔어요. 커피 마시면서. 저 진영주의자 아닙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논쟁합니다. 때때로. 예. 얼마 전에 김경률 그 회계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앞에서 한 거죠. 회계사님, 존경하는 회계사님, 이런 이유로 조국 교수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해명이 그런 겁니다. 허 기자, 나도 동의해. 그런데 내가 이제 참여연대에 화가 난 건 뭐냐면 비판 성명을 이제 내기 전에 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집행위원들이 반대하더라. 뭐냐? 일단 조국 교수에게 질의서라도 보내자. 우리가 성명을 내기 전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신 입장이 뭐냐. 그리고 약간의 좀 해명을 내부적으로 우리 참여연대에 좀 해달라. 질의서라도 좀 보내자고 했는데 그 집행위원들이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안에서 정말 해볼 만큼 해보고 논증을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SNS에 그렇게 쓴 거다. 자기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질의조차도 하지 않는 그 참여연대의 어떤 모습에 자기는 실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화가 나서 SNS에 그렇게 글을 쓴 것이지 허 기자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자, 이 정도 얘기하면 김경률 위원장과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진중권 교수가? 질의서를 보내세요. 아니 뭐 질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친구인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야, 너 정경심 교수 그 와이프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알았어? 너 진짜 몰랐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뭐 좀 덜 친한 기자인 저도 물어보는데. 예?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는 있지만 저는 정말 친구 같은 분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친구 같은 분인데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1시간 떠들다 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김경률 회계사도 조국 교수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질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그걸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되면 김경률 회계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김경률 회계사랑 뭐하러 결별합니까? 그러면 서로의 이제 그 어떤 입장은 입장대로 가지면서 이해하면서 토론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네, 건설적인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되지 왜 진중권 교수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조국 교수 말이라면 무조건 안 믿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뭐 진보가 성찰이 없네 뭐하네 이런 겁니까? 유치하게 진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화 냅시다. 저 화 안 내려고 화 안 내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요. 네.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제가 일단 조국기 부대라는 그 막말에 일단 빡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쁜 빡침에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보와 보수가 간단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진중권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우리 문재인 정권의 지금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권력 교체가 정말 다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권력 교체가 돼서 지금 진보와 보수가 이제 정책 결정하면서 평등한 운동장에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권력 교체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대통령은 바뀌어 있고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는 또 다른 그 미세 권력들, 미시 권력들은 하나도 교체가 안 돼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을 보세요. 검찰총장, 법무장관은 이제 그죠. 뭐 그렇다 치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장들, 예? 차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장관급 차가끔 대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법률로서 이 사람들 우리가 교체가 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선거를 통해 뽑지를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특히 권력 교체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검찰,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 우리 사회 중요 권력 집단이죠. 그리고 언론, 예, 이런 데들. 예, 우리 사회 권력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쥐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못하게. 이게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정권을 뒤흔들고 이 민주적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과거 수구 세력들의 일종의 좀 소프트 쿠데타에 지금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 진보와 보수의 선명성 대결, 청렴 대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이브한 거예요. 진중권 교수가 분석력이 굉장히 너무 아마추어틱하게 좀 후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권은 바꿨지만 소시탐탐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이에나 같은 어떤 이제 수구 세력들의 무리들에 여전히 뱅뱅뱅뱅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준 겁니다. 예. 뭐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문프가 얘기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 뭐 공정작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죠. 그 말은. 예, 그 말은. 예. 문재인 정권이 권력이 제대로 지금 교체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개혁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거 방어하러 촛불 들러 나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함께 한 거죠. 단계를 좀 밟아 나가자. 예, 지금 보니까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너무나 지금 명백해 보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어떻게든 이 개혁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일종의 좀 소프트한 어떤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 말려들 수는 없는 거지. 그래, 아직 조국 장관 그 가족이 이제 재판도 시작 안 됐으니까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일단 판단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편이니까 뭐 이런 거 자녀 뭐 특혜 의혹 이런 거 눈 감아주자 이런 거겠습니까? 설마 정의당이. 아이고 답답해라. 자, 그렇다면 정의당은 그리고 진보 세력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예.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진보가 성찰이 없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는 발견한 거잖아요. 어떤 이제 학벌의 대물림이라든지 공정하지 못한 경쟁 이런 것에 대한 대물림, 기득권의 대물림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시스템은 바꿔야죠. 예, 이 청년들의 분노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의당 학생위원회가 조국 장관을 반대를 했다면 어쨌든 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다면 이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정책을 마련해줘야죠. 막 탈당하고 막 이래버릴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정의당 학생위원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먼저 예를 들면 뭐 학벌 대물림, 기득권 대물림 해체를 위한 국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우리 사회의 각 정당과 진보 보수 망라한 어떤 그런 형식의 국민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 이미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그거 있잖아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여기 그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받아 안아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 학벌 사회와 이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정의, 경쟁 방식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드러난 이상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런 걸 먼저 제안하면 되죠.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도적으로 어떤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서 여기에 함께해서 청년들의 어떤 그 분노와 실망감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제안하면 되잖아요. 그런 정책적 어떤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내 말 안 들으니까 탈당할래. 진보는 반성이 없어. 뭐 그냥 이래버리는 건 너무 유치한 거죠. 예, 한 20대 초반에 모르겠어요. 이제 50대에 어떤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지식인과 사실상 이제 정치인이죠. 이분은 정의당 당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의당 학생위원장을 제가 만나고 와서 진중권 교수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민주주의자로서 일단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맥락은 이런 측면이었죠. 커피 한 잔 다시 좀 드시고 오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함께 우리가 이제 진보 소위 이제 좌파 진영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제가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제 같이 서초동 앞에 가서 촛불을 들자. 예. 왜냐?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친 건 우리 편이니까 봐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검찰 개혁 밀고 나가자. 과거 수구 세력들의 준동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진영주의자들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죠. 그래서 공동전선을 함께 구축하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이 이제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실책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기대만큼 개혁도 잘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그래 비판할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나 탄핵은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탄핵을 한 세력들 자체가 더 문제인데 과거 세력들인데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예. 이런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광범위한 촛불을 들었던 과거 2004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정의당도 이 촛불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공동전선, 검찰개혁 공동전선을 함께 구축해야 된다. 왜 시민들에게만 이렇게 맡겨두고 있냐.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정의당이 선명하게 나아가서 주장을 하면 오히려 정의당 당원들이 더 늘지 않겠느냐. 실제로 청년 당원들은 좀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에 조국 국면 이후에 정의당 당원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네. 아마 여기에 이제 집회에 함께 나갔다면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들은 설득할 필요가 있죠. 뭔가 어쨌든 진보 진영도 도덕성 검열이나 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해야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집회장에 나가서 대중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죠. 검찰개혁 촛불은 들 건 들면서 정의당도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심하자.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줘야 된다. 검찰개혁 요것만 갖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청년 세대들의 아픈 부분을 우리가 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집회장에 나가서. 왜 그거를 못합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촛불 집회에 함께 나가서 깃발 들고 오자. 그리고 그 안에서 토론하자. 그런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라고 저는 이제 학생 이제 앞에서 이제 정의당 학생위원장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돌아왔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기사로도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그 브라질의 그 노동자당이 이 부패 스캔들 때문에 실각하고 들어선 이제 세력들이 그렇다면 이제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 집권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우소나루라고 아주 막말 많이 하는 홍준표나 뭐 김진태 수준의 그런 막말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군부 독재 세력의 이제 아류 같은 사람인데 지금 그래서 브라질의 사회가 오히려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엉뚱한 곳으로 이제 튀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런 거를 내밀하게 관찰해서 야, 우리도 브라질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야. 내년에 총선 있잖아. 에? 정권 흔들 수 있는 기회야. 에? 개혁을 후퇴시킬 기회야. 이러면서 소프트 쿠데타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브라질처럼.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와 정의, 공정한 룰과 정의에 대한 실망한 청년 세대들의 어떤 실망감을 악이용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해서 대응하고 전략을 마련해야죠. 진중권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 진중권 교수의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하면 조국 교수와 가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이제 기자로서 어떤 이제 중립적 관점에서 조금 이제 좀 견제하고 비판하고 좀 분석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얘기해도 막 날카롭게 저에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예. 악플 막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조금은 자 이런 분들은 조금 무섭다. 제가 아직 그 심장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고 약해 있는 상태라 이런 분들은 조금 무섭긴 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 아마도 이제 진중권 교수도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떤 모르겠어요. 악성 이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가지고 좀 과하게 실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설마 그 서초동 촛불 집회의 다수이겠습니까? 일부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심리조차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막 화를 내는 건 저한테 화를 낸다기보단 검찰과 우리 사회 언론의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없으니까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도 아프거든요. 제가 정신이 좀 건강한 상태의 언론인이면 저도 그런 것에 좀 담대하게 대할 텐데 아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지난 1년 동안 상처 많이 입은 거.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악플은 좀 달지 말아주세요. 좀 정신력 강한 분들한테 가서 댓글 다세요.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민주주의자이지 진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권 교체나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을 완성해가는 그 단계에서 반대하고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자로서의 제가 진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자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좌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좌파 기자예요. 그러나 저는 진영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뭐 글쎄요 기자가 아니고 그냥 그 진영의 나팔수가 돼야죠. 예. 그러면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독립 미디어를 차려서 기자를 합니까? 예. 저는 좌파 기자는 맞고 민주주의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영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한쪽 편에 서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건 제가 진영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님, 저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겨레 기자들도 진중권 교수와 대체로 이런 그 어떤 생각의 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한국일보의 인터뷰는 한국일보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한겨레에서도 진중권 교수 만나서 이런 인터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급히 시사 바리스타의 주제로 진중권 교수의 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태도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논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국일보 정도의 영향력은 가뿐히 그냥 넘어서죠 뭐. 허재현 TV 채널 열심히 좀 구독해 주시고요.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시사 이슈 원두 갈아서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